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이 오전부터 내리막을 가고 있네요.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가 차트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요,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의 심리가 나타나거든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 차트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코스닥이. 그러면 왠지 우리의 자신감이 넘치게 돼요. 이렇게 정배열 만들면서. 근데 갑자기 급락을 하면 뭔가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보합을 가면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그렇다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폭락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처럼 또 흘러내리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가 아마도 될 대로 되라, 이젠 모르겠다,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근데 지금 시장이 사실은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선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정상적인 일반적인 움직임이냐면, 여기도 보시면 V자 반등이 나오죠. 네, V자 반등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V자 반등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오전장부터 또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분봉을 또 보니 이 내려가는 각도가 엄청나단 말이죠. 이거는 시장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주항공 쪽 섹터가 오르는 걸 보니 뭔가 있나 싶은데 딱히 기사나 이런 내용들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보는 게 이제 선물 가격이겠죠. 먼저는 환율. 환율은 일본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일본 환율은 제가 봤을 때 계속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결국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야, 이게 맞나 싶은데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상식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여러분,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수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와 보도가 얼마 전부터 나오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쩐지 얼마 전부터 부동산 하락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경기 침체하면서 뭐 자영업자분들 찾아가서 요즘 경기가 어떠냐 하면서 뭐 이전보다 당연히 안 좋다. 아니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항상 힘들어요. 사실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침체 이야기와 내수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야, 설마 뭐 금리 지금 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측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금리를 내려서 오히려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져서 자금이 이탈되는 그 우려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기업에게 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지금부터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나? 뭐 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문제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뭐 기술을 추월했다, 사람들이 아마 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한물 가고 이제 SK 하이닉스 시대가 됐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런 보도가 있자마자 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엔비디아 주식이 지금 약세 흐름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엔비디아가 오르지 못하면 SK 하이닉스는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니까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또 문제는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만 좀 잘 오르다가 지금 3일 연속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다는 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좋지 않게 반영을 하는 건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지금 오전장인데 오전장에 하락을 하면 오후장에 또 올라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차트가 좀 아슬아슬한 위치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번 찍고 반등 나왔다가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뚫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쌍고 돌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반대로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가 쌍바닥 하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바닥 하락을 하면 투매가 일시적으로 또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코스닥이 지금 투매가 나와도 반등이 곧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탈해서 떨어지면 사실 이 밑에는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환율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악재는 제가 회복을 한다고 했죠. 곧바로 뭐 문제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시장이 지금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지만 회복을 곧바로 해줄 만한 또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나 깊게 눌렸고, 그리고 또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죠. 유한양행. 물론 코스피 200인데 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만약에 지금 환율 문제만 좀 버티면요, 금리를 인하하면 그동안 묻혀졌던 힘들어했던 소형주들이 고개를 들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지금 상황의 위기를 좀 벗어나면 오히려 종목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한양행이 깊게 눌렸어요. 그리고 충분히 다시 반등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전 보고 있고, 이제 3천당 제야 1000단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죠. 지금은 지옥에 있어요. 이 종목 역시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코스닥 150이잖아요. 이런 대표 종목들, 그리고 알테오젠도 보합을 가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리게 되면 시장이 어쨌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기업들의 호재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오 종목들은 보통 호재가 나오면 뭐 임상 3상 간다고 하면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량주 위주, 우량한 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모멘텀이 생기고 매출이 실제로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반영만 해주면 돼요. 물론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 한국 종목들이 매출이 나와도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는 그런 비참함이 지금까지 있긴 있었어요. 돈을 잘 벌어도 안 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니까, 그렇지 않아도 또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물론 시장은 개떡 같지만 좋은 움직임 중에 하나가 네이버의 이런 움직임입니다. 이게 얘가 얼마 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쵸? 네이버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 저항 한번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박스를 뚫어야 돼요. 이 박스를. 그래서 이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이만큼 올라왔다는 건 그런 차트가 보통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동참을 한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이 아주 박살이 났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하락했는데 또 하락했고, 또 하락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주식도 깊게 눌리고 있고, 또 믿었던 바이오 대장주들도 또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도주가 한창 올랐어요. 그 반도체 오를 때 제가 그 말씀 했었잖아요. 반도체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실제로 떨어지고 나서부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인 거예요. 이제는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상승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도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좀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죠. 자, 그러면 시장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영상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제가 강의 영상 하나 올릴게요.